이론 강의 49강 매매 효력, 교환, 환매에 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지 203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1번.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타인의 권리 매매 가능하죠. 맞습니다.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하죠. 맞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거, 매매 계약에 대한 비용에 등기 비용은 안 들어가요. 등기비는 안 들어가. 그런데 측량 비용은 들어간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쯤 공부하셨으면 어디선가 뭔가 측량을 면적에 비례해서 뭔가 좀 낸다는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죠? 우리 상린관계에서 우리 배웠잖아. 상린관계. 근데 요거랑 달라요. 왜냐면 매매에 대한 비용일 때 요때는 균분해요 부담하는 게, 지금 여기 토지가 있죠. 이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낸다고. 근데 상린관계는 어떻게 돼요? 상린관계는 인접한 A 토지에 B 토지에 측량을 하는데 A 토지는 면적이 이만큼이고 B의 면적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면적별로 내는 게 맞죠. 상린관계에서 측량할 때는. 그거 조심. 자, 3번. 담보 책임의 면제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요거 담보 책임에서 나왔던 게 답이네요. 원래 담보 책임이 면책 특약이 있으면 책임을 면하지만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서 매도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그런 거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4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돼요. 파키스탄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지급해야 돼. 자,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에 기한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뭐 그냥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환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에요. 등기법에서 나오는 환매에서는. 2번. 매매 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 특약도 종된 계약인 환매 특약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3번.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기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환매라는 게 이런 거죠. 여기 지금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채무자이면서 환매에서의 매도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자이면서 매수인에게 요 돈을 빌리죠. 돈을 빌려. 그런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채권자한테 채무자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채권자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차임을 받고 있어. 대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돈을 빌렸으면서 이자를 안 주는 대신 채권자는 요 부동산을 차임을 남한테 월세 줘서 차임을 받는 데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사용하면서 사용 이익을 누려도 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자,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 요 차임, 아까 말씀드렸던 차임과 대금의 이자, 채무자가 내야 될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죠? 상계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 얘는 차임 받고 얘 이자 대신 얘는 그냥 차임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하죠. 오케이. 요거 알아두세요. 3번. 5번.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서는, 요게 약간 좀 약간 까다로운 지문인데 우리가 이 4개를 다 제거했더니 답이 5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환매권을 예를 들어서 2000년에 환매권
을 주고받는 환매 특약부 매매를 한 다음에 요게 2005년까지는 5년 환매권 행사 기간이 2005년이니까 2005년까지는 요거를 행사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2005년까지 돈을 갚지 못했어. 그럼 그냥 환매권은 소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 환매권 행사 기간이 5년이니까. 그런데 이럴 수 있죠. 2003년에 돈을 갚았어. 그러면 얘는 이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돈을 안 갚았을 때는 환매권이 5년 있다 소멸하는데 이제 돈을 갚았어요. 그럼 이 환매권을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돈 갚아서 이거는 2005년에 소멸하는 게 아니라 요게 10년 일반적 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요게 10년 갑니다. 그래서 2005년보다 뒤에 2013년에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2005년에 소멸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돈 갚으면 10년 안에 행사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해설 보세요. 자,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환매권 행사로 발생했대. 그럼 이건 뭐야? 돈 갚았어. 돈을 갚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면 소멸하는 게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한 날부터 돈 갚은 날부터 자, 등기 청구권 10년에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10년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른 것은 자, 기억번. 매매 계약 후에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대금을 완지할 때는 돈 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요 인도되지 않더라도 돈 내면은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 사유가 있으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이자 지급 의무 없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데 니은이 안 돼. 그냥 이 두 개만 봐도 답이 5번이네요. 5번. 자, 디귿번.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자, 이거 과실 취득이 인정이 되죠. 그러면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 이익 내지 법정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고 답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 균분 매매 비용은 균분해서 부담한다는 건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도 그냥 유효하는 겁니다. 2번.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상권도 팔 수 있고 전세권도 팔 수 있고 저당권도 다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쉽네요. 2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맞습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아직 매도인이 과실을 갖겠네요.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요. 5번. 당사자 사이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는 매매의 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 기간이죠.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제척 기간.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자,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갑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대요. 틀린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 지금 X 건물이 갑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이 Y 토지죠. Y 토지인데 요거를 서로 교환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요 X 토지 요게 2억짜리인데 여기다가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보충금을 안 주면
요것도 우리가 매매를 준용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충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매매를 준용하니까 요 보충금의 미지급은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교환으로 나왔죠. 교환이나 매매나 얘네들 다 뭡니까?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쌍무 계약일 때는 위험 부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유상일 때는 요거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 있죠. 요거를 매매해서 요거를 다 써먹었는데 교환도 쌍무 유상 계약이니까 매매와 마찬가지로 위험 부담, 동시이행의 항변권, 담보 책임 다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에서 이제 좀 이따 이런 걸 물어봐요. 자, 일단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교환이건 매매건 다 불효식 계약이니까. 자,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계약 체결 후에 이행 전에 X 건물이 붕괴됐대. 그럼 이게 계약 체결 후니까 원시적 불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아니고 위험 부담의 문제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또는 을은 갑에게 그 토지의 인도 서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죠. 이게 뭡니까? 위험 부담의 문제지. 요거 준용하니까 교환이더라도 이게 준용이 되는 거예요.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저당권의 행사로. 이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손해 아닙니까? 저당권 실행은 손해배상, 해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자,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적용하고요. 5번,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다 적용이 되죠. 매매 있는 걸 준용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매매로 나왔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맞출 수 있을 텐데 교환이야, 교환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당황하게 되죠.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문제는 합의 해제, 우리가 해제해서 봤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실렸네요. 그래도 그냥 복습하는 셈 치고 보자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너무나 쉬운 거네. 그냥 답은 1번. 2번.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 없고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죠. 등기 없이도 그냥 복귀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4번.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에 해하지 못하죠. 5번. 매도인의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을 그냥 했어.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우리가 이 내용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7번. 갑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좀 틀린 것은 1번. X토지가 인도가 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 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인도가 지금 X토지를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 X토지가 인도가 안 되고 대금도 안 냈으니까 이거 동시이행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양쪽 다. 그러니까 맞고요. 2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령 이런 거죠. 여기 중도금 내고 나서 들어갈라 그랬더니 그 사이에 가압류가 뭐 잡혀 있던가 그러면 일종의 불안의 항변권 같은 거죠.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3번. X토지가 인도가 안 됐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을 지체하여도 잔대금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번이랑 3번이랑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거의 같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고요. 동시이행 관계니까. 4번.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여도 아직 인도를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을 완제하지도 않았죠. 그러면 과실은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속하잖아. 그러니까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죠. 오케이.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이 대금을 완제하면 이제는 누가? 대금을 완제하면 매수인이 과실이 과실은 매수인에게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누구에게? 을에게, 매수인에게 떨어져야지. 매수인에게 귀속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5번입니다. 틀린 거. 그러니까 요 틀린 지문이 있고 맞는 지문을 4번에 냈어요. 이렇게 딱 두 개를 같이 비교하게 내면 상대적으로 좀 쉽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8번. 을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 그러니까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의 보증금을 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을의 건물이 2억짜리예요. 그러니까 갑의 건물. 이게 갑하고 을하고 헷갈려. 갑의 건물이 2억 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교환을 하는데 을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다가 보충금 1억을 이렇게 교환하기로 했어요. 자,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불효식 계약이죠. 교환 계약도 불효식 계약입니다.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왜? 얘네들 하자 담보 책임 지잖아요. 왜냐면 유상 계약이니까. 매매와 마찬가지로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답은 되게 쉽습니다. 답은. 3번.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죠. 채무 불이행으로 마치 중도금 안 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중도금 잔금 안 준 거랑 같은 겁니다. 보충금을 안 준 거는 매매에서 중도금 잔금 안 준 거랑 같다. 교환해서 보충금을 안 주면. 4번.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대.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어요. 그러면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도 위험부담 문제죠. 위험부담. 원래 얘 갑을 채무자로 보고 을을 채권자로 봤을 때 을의 잘못으로 이 건물이 소멸됐어. 멸실되면은 얘 거는 줘야지. 얘 거는 그죠?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이건 줘야지. 자, 5번.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 인도받은 날부터.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9번. 민법상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이죠. 2번.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3번.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준용이 되죠. 왜냐하면 유상계약이니까. 4번. 매매계약에 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쌍방이 균분해서 분담하죠. 그러니까 전부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경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지지 않죠. 요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10번.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을 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이게 좀 되게 좀 어려운데 왜냐면 경매를 통해서 X건물을 낙찰받았어요. 갑이. 근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대. 그럼 이거 지금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입니다. X 건물이 있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A의 소유라고 칩시다. 그런데 요게 경매를 갑이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를 통해서. 근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A 거야. 근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아직 자기 것도 아니라 A 건데 이거를 을의 Y 임야와 서로 교환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럼 이거 전부 요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해 있죠. 그죠? 근데 요게 교환 계약이지만 만약에 갑이 X 건물을 을한테 넘겨주기로 한 계약, 요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죠? 갑과 을 사이의 교환 계획은 타인 권리 매매처럼 타인 권리의 교환도 유효하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거 맞아. 근데 만약에 이 갑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못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타인 권리를 전부 그러니까 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가 되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해 일대 저손해 중에 전부 타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악의면은 전해니까 악의면은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선이면 해제뿐만 아니라 을이 선이면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교환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이거 답은 쉽죠. 보충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매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교환 계약이죠. 이 답은 되게 쉽네요. 4번. 매각 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진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게 지금 이 그림을 그리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X 건물의 하자? X 건물의 하자면은 경매는 요 물리적인 목적물의 하자는 지지 않잖아요. 물건의 하자는 지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X 건물의 하자는 요 교환 계약에서의 건물의 하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갑은 X 건물의 하자에 담보 책임을 져야죠. 이건 여기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좀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 만약에 A는 갑한테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지만 이 교환 계약에서 을은 물을 수 있죠. 그건. 자, 5번.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Y 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 취소하지 못한다. 이건 뭐 지겹도록 우리가 본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 환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환매권이 있다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환매권이 있다는 등기를 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하죠. 그러니까 틀렸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2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는 5년으로 단축되죠. 4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딱 보니까 법정지상권 문제인데 이 환매권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이 환매 등기가 된 그 토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맞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하고 여러분들 이제 매매 대금 있거든요. 매매 대금이 포함되죠. 요거는 가령 매수인이 빌린 원금에 해당합니다.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요 매매 비용의 각종 등기 비용이나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나중에 등기법에서 배우겠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등기할 때 요 두 개. 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2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갑이 X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갑 거예요. 이게 한 10억 정도 해. 근데 을이 Y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12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이 2억의 저당권이 있었어. 2억의 저당권. 그러니까 요 갑이 서로 교환 계약을 할 때 요 10억 건물을 넘겨주면서 12억짜리 건물을 받으면서 그냥 요 2억 저당권을 끌어안으면 요게 보충금이죠. 보충금. 요걸 보충금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판례에서 봤지만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즉 저당권은 끌어안지 않고 그냥 소유권 이 경우에 교환 계약에서 요 건물만 저당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소유권 이전만 을한테 해주기만 해도 자기 이행을 다 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고 우리 봤었죠. 지금 그거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요 아직 저당권 끌어안지 않고 요거만 다 하더라도 요거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더라도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요. 1번 교환계약 체계로 갑의 귀책 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됐어요. 멸실됐어. 갑의 귀책 사유 없이. 그러면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죠. 교환이니까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 틀리고 2번이 답이에요. 자, 3번.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교환에서 똑같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틀렸고 4번.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지. 얘가 피담보 채무를 인수를 해가지고 빚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어. 그러면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면은 채무 불이행이니까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고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사기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갑과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13번.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소권이다. 아닙니다. 일신 전소권은 무슨 뭐 인격권 그런 거라 가지고 막 팔 수 없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환매는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신 전소권이다 그러면 틀렸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바로 1번이네. 2번. 매매계약이 무효면 환매특약도 무효다. 주된 매매계약이 무효면 종된 환매특약도 무효입니다. 3번. 환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고 했죠. 4번.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해요. 환매특약 등기. 이론 강의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5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지금 자기 토지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채무자네요. 매도인이면서 채무자가 갑이에요. 자, 1번. 갑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거. 2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환매권도 상속이 돼요.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하죠. 3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가 되어도 갑은 환매특약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환매특약 등기 이전이면 안 되고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후에 등기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들어온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틀렸고. 4번.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요게 환매권이 등기가 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사고 싶다고 살 수 있어. 딱 환매권이 돼 있다고 이게 못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환매권이 되어 있는 환매권이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와도 그냥 받아줍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이 나중에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새로운 매수인이 피를 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갑이 을한테 등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등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요 등기가 처음에 갑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권자인 을 앞으로 돼 있고 여기에 부기 등기로 이 부기 일로 여기 환매권이 돼 있어. 환매권이. 근데 나중에 요 을이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죠. 그 환매권이 있으면 원래 안 사는 게 정상인데 환매권이 있더라도 이걸 사는 이런 애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갑이 돈을 갚고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게 말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분 금지 효력이 없어서 이 병이 굳이 이 부동산을 사겠다면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주긴 하는데 나중에 얘가 피를 보죠. 그러니까 환매권이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안 사겠죠, 사람들이. 마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겁나서 안 사요. 자, 근데 등기는 해줘야 돼. 그 얘기입니다. 자, 5번.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여기까지 맞아요. 환매권이 행사되면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보지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15번.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이유 그 부동산 매수인이 누구예요? 지금 A가 B한테 돈을 빌리면서 B가 매수인이면서 채권자죠. 그리고 A가 채무자면서 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인은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B 앞으로 돼 있는데 등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B 앞으로 돼 있는데 요 부기 등기로 가령 2-1 여기 2라면 환매권 등기가 A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매수인이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요 B가 제주도 좋게 환매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한테 이걸 팔았어. 그래서 만약에 잔금까지 받았죠. 그러면 나중에 C가 피를 볼 거는 뻔한데 그래도 사겠다고 얘가 달려드는 거야. 그러면 너 있잖아. 진짜 미안한데 사실은 이거 환매권 등기가 돼 있다? 이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14번에 몇 번 지문이야? 14번에 4번 지문에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다 그랬죠. 이 환매권이 있더라도 살 수 있다고 얘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걸 팔겠다고 했으면 이행을 해줘야 돼. 환매권을 어떻게 이 A하고 해가지고 말소를 하던 간에 어떻게든 간에 얘가 이거를 환매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못 파는 거야.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14번에 4번 지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지문이에요. 2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거 만나면 우리 수험생들 잘 모를 거 아니야. 물음표. 2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죠.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안 했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를 그 부동산을 가압류를 집행한 자가 제3자거든요. 제3자.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렇게 쓰면 우리가 다 알아맞힐까 봐 이렇게 문장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야. 요 말이 제3자라는 걸로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죠? 4번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기간 5년으로 하고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6번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를 3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럼 우리 한번 요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요거는 요 엑스토지가 요게 갑 건데 갑이 을한테 3억을 빌렸어요. 3억을 빌리면서 이 엑스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면서 을로부터는 환매권을 설정을 받았죠. 그럼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등기가 1번 소유권자가 갑이었다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앞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등기 원인이 적히고 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딸린 부기 등기로 이렇게 갑 앞으로 환매권이 등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갑은 환매 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 원과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엑스토지를 환매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번에 나온 것처럼 갑이 3억과 그 다음에 요게 매매 대금이에요. 매매 비용을
갚은 다음에 환매권 실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요거.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2번 갑과 을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아야 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환매 등기는 을 명의 소유권 이전 환매 등기는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했죠. 환매권 등기 맞고요. 4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에 병이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했어. 그러면 을은 야 미안한데 이거 환매권 등기가 돼 있거든 이라면서 병한테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거절할 수 없어. 이거 아까 15번에 몇 번 지분이었지? 요게 15번에 1번 지문, 15번에 1번, 14번에 4번 지문처럼 처분 금지에 효과가 없다고요. 처분 금지에 효과가 없어. 처분 금지에 효과가 없습니다. 자,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 환매권을 보면 아예 안 사. 뭐 그런 거죠. 5번 만약 갑에 그러니까 요거 거절할 수 있다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정의 엑스토제의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엑스토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정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아까 사실 이 병도 얘한테 이 처분 제한의 거절은 없지만 환매권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환매권 실행해서 정한테 등기되면 얘 말소당하거든요. 저당권도 마찬가지야. 요 정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을구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도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거 말소당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해요. 마치 이게 뭐 같아요? 우리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할 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오는 애들 다 말소당했죠. 그거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번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에서는 니은이 다 세 개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귿 리을을 봐야지 이제 뭔가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순서대로 그냥 볼게요.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금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그래서 이게 요 보충지급을 약정을 하면 매매대금에 대한 규정을 준용해서 해제할 수도 있다 그랬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디귿번.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죠. 왜? 유상계약이니까.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리을 봐야 돼요.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의사결정인 불법적인 간섭, 사기로 봅니까? 사기로 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리을이 아니야.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환매는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주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같은 경우에는 매매처럼 유상 쌍무 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 또 동시행의 항변권까지 다 주장할 수 있다. 매매와 비슷하다.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